러시아 발트해 연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춤추는 숲은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설명하지 못한 곳입니다. 숲의 소나무는 모두 고리와 나선형으로 꼬불꼬불 굽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모래 언덕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던 60년대 초반이 돼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죠. 한 가지 이론은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무에 대한 다른 이론들에선 강한 바람 혹은 초자연적인 힘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숲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면서 나무를 꼬이게 만든 거라고 하네요. 지역 전설에 따르면 나무 고리 중 하나를 통해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수명이 1년 늘어나거나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엽기적인 나무에 대해 말하자면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를 빼놓을 수 없죠. 그곳에선 뽕나무 꼭대기에서 벚나무가 자랍니다. 이상한 것은 두 나무 모두 완전 건강하다는 거예요. 토성의 북극에 계속되는 폭풍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육각형이에요. 아마도 바람이 기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구름 패턴의 총 길이는 14,500km로 지구의 지름보다 약 1,800km 더 깁니다. 육각형은 여러 해 동안 관찰되었지만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색깔도 변했거든요. 예전엔 청록색이었지만 최근엔 황금색으로 바뀌었죠. 색이 변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면서 극지방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의 오크빌에서 비가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비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흔한 빗물방울 대신에 하늘에서 투명한 젤리 형태의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방울들이 약 58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내렸죠. 이 비에 매우 가까이 간 사람들은 감기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울은 뭐였을까요? 연구원들은 이 방울에 인간 백혈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방울이 해파리가 증발되어 비처럼 내린 거라고도 하고 심지어 상업용 비행기에서 떨어진 폐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항해하는 바위라고도 알려진 걸어다니는 바위는 외부의 개입 없이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가는 길을 따라 흙과 모래에 긴 흔적을 남깁니다. 움직이는 바위에 다양한 타임랩스 영상 자료가 찍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몇몇 바위에 GPS 내비게이션을 설치했고 바위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밤 동안 데스밸리의 어는 듯한 기온 때문에 얇은 얼음이 만들어진 후 낮이 되자 얼음이 녹을 때까지 바위가 움직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롤링스톤즈 콘서트가 있었거나요? 농담입니다. 시베리아의 바타가이카 분화구는 지하세계의 문처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km이고 깊이는 86m예요. 하지만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지하층이 더 많이 노출되죠. 이 층들은 수천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움푹 꺼진 땅에 지구가 예전에 어떤 기후였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 분화구는 60년대에 급속한 삼림벌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땅의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고 땅은 더 뜨거워졌죠.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분화구가 형성된 거예요. 뉴멕시코 타오스의 웅웅거리며 고동치는 소리는 1990년대 이후 현지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낮은 파장의 웅웅거림은 수면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과학자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려요.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기계장치, 청각체계의 여러 가지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탓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웨스트 시애틀은 웅웅거림을 두꺼비 물고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정의 고리 혹은 정령의 고리 또는 픽시 고리라고도 알려진 현상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신비한 버섯고리입니다. 버섯이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자라는 이유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미신은 요정이 춤을 춰서 땅을 태워서 버섯이 빠르게 자라게 한다고 주장하죠.
코스타리카에는 약 300개의 구형의 돌덩이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걸 라스 볼라스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공이란 뜻이에요. 이 돌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들 중 일부는 무게가 각각 16톤까지 나갈 정도로 거대하죠. 이 돌덩이들은 또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려암, 석회암 그리고 사암으로요. 추장의 집 앞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모릅니다. 어떤 신화에서는 이 돌들이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죠. 만약 여러분이 10월 말에 메콩강을 여행한다면 물에서 솟아오르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 빛나는 공을 나가의 불덩이라고 부릅니다. 빛의 크기는 다양해요. 불그스름한 공은 불꽃처럼 작은 것부터 농구공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천 개의 공을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신을 믿는 현지인들은 메콩에 사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확신하고요. 대단한 불덩이에요. 미네소타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 북쪽 해안에는 악마의 주전자로 알려진 공원이 있습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둘로 갈라지는 폭포인데요. 강의 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 부분은 땅속 구멍으로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악마의 주전자에 던진 물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구멍으로 떨어지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주전자는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네, 튜브 타고 놀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루니어는 기괴한 짝짓기 의식으로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에서 산타루치아 산으로 하이킹하러 갑니다. 거기서 왠지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아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요. 그때 바로 눈앞에 먼 산 꼭대기를 바라보았는데 심장이 멎을 뻔하죠. 봉우리 위로 거대한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윤곽을 볼 수 있어요. 멋진 무지개가 그 주위를 돌고 가운데서 팔을 쭉 뻗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표정이나 디테일한 건 알 수 없지만 움직이는 건 볼 수 있죠. 그러다 눈앞에서 바로 사라졌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어둠의 관찰자를 목격했어요. 300년 넘게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서 등산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현상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모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건 완전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죠. 아마도요. 한 이론에 따르면 실루엣은 전혀 없다고 해요. 인간의 뇌가 그냥 산 위에 드리워진 구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탄 토스트 조각에서 사람의 얼굴 윤곽이 보이거나 지나가는 구름 속에서 개의 형상을 볼 때 말이죠. 가장 널리 인정된 과학적 설명은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안개나 구름방울 때문에 휘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럼 이 형상들을 둘러싼 무지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자의 경우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산에 투영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쨌든 이 현상들은 보통 해가 목격자 뒤에 있을 때 나타나죠. 자연 발생적이던 아니던 사라지는 수수께끼의 인물은 여러분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쪽으로 가 사막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렬하는 햇볕이 등으로 내리쬐고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메마른 생명체가 없는 평야가 한때 호수의 밑바닥이었다니 믿기 힘드네요. 여러분은 모래밭에서 긴 흔적을 발견해요. 마치 누군가가 땅을 가로질러 무거운 것을 밀거나 당긴 것처럼 말이죠. 그 이상한 흔적을 따라가니 그 끝에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누가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무거운 바위를 왜 끌고 갔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이 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바위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매년 겨울 얼음이 이곳의 땅을 덮습니다.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면 돌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으면서 외로운 바위 뒤에 구불구불한 길만 남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남극으로 가볼게요. 눈, 얼음, 그리고 더 눈부신 태양. 넵, 여기도 사실 사막이에요. 빛이 거의 눈 뜰 수 없을 정도네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니 주위에 끝없는 흰색에서 뭔가 붉은색이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게 폭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불길한 붉은 폭포라니 물이 사방으로 튀어 흰 눈을 더럽혀요. 걱정 마세요. 소위 피의 폭포는 진짜 피가 아니에요. 수백만 년 전에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요. 연못 위로 빙하가 형성되어 햇빛, 열, 그리고 산소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방울에 의해 연못이 빙하를 간신히 뚫었어요. 철분 함량이 높은 짠 물이 산소와 만나면 녹이 쓴 것 같은 붉은색을 만들어내요. 이 폭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붉은 폭포랍니다. 이제 뉴멕시코의 타우스 마을에서 현지인들은 매일 이상한 흥얼거림을 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의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중국 북부에는 높은 고도에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차가운 땅인데요. 산의 가장 높은 층인 토양 밑에 두꺼운 영구 동토층이 깔려 있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기후를 거스르는 이 얼어붙은 땅의 영역은 핑취안현의 산비탈에서 8m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2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여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얼어붙은 땅은 거친 토양층이 영구 동토층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기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친 토양이 뜨거운 기후가 영구 동토층을 녹이는 것을 막아주어 1년 내내 땅이 얼어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아름다운 해변과 뜨거운 태양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남부에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습니다. 이 멋진 푸른 빙하는 약 260평방킬로미터 정도 크기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를 방문하신다면 측면에서 아치형으로 형성된 얼음 통로가 근처 육지까지 뻗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치형 통로가 부서지고 얼음이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빙하에서는 붕괴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치가 형성되거든요. 곧 또 다른 아치가 만들어질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유리 해변에는 모래는 없고 바다 유리라고 하는 컬러풀한 보석 같은 조약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조약돌은 쓰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해변은 주민들이 유리,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버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결국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파도가 남아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부숴 밝은 색의 조약돌로 변신시켰고 이제는 이 돌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엔젤 폭포는 베네수엘라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산인 테이블 산 중 하나를 따라 흐르며 760m 아래 정글로 흘러들어갑니다. 에펠탑보다 3배나 높은 높이죠. 물이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안개로 증발해버려요. 방문객들은 8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안개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피디치 글렌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끼로 뒤덮인 바위가 가득하고 진홍빛 붉은 물이 흘러 마치 고대 동화에 나오는 장소처럼 보여요. 물이 붉은 것은 얕은 강 아래에 있는 붉은 사암 때문입니다.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곳에 가시려면 가파른 진흙 언덕 아래로 위험한 하이킹에 도전하셔야 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피디치 글렌의 바닥에 다다랐을 때 루비색 물에 비치는 햇빛과 우뚝 솟은 바위를 보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주 맑은 핑크빛 물과 에메랄드빛 녹색 숲이 둘러싸고 있는 힐리어 호수는 실존하는 장소라는 걸 믿기 어려울 거예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이 호수의 색이 왜 분홍색인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상징인 분홍색은 호수의 높은 소금 함량이 할로박테리아를 끌어들인 거란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박테리아의 색이 분홍색이거든요. 남아메리카의 작은 반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중 하나인 대리석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밖에서 보면 다른 동굴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동굴 안의 벽에는 부드러운 소용돌이 모양의 푸른 대리석이 가득하죠. 수천 년에 걸쳐 물이 동굴 안의 대리석 퇴적물을 침식시키며 이 독특한 동굴을 형성해 왔습니다. 진한 파란색은 대리석에 새긴 것처럼 보이지만 동굴 벽을 따라 생긴 파란색 빛은 물이 반사된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진흙 화산은 정확히 이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세계 어느 곳도 아닌 아제르바이잔에서만 화산 분출이 300번 이상 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는 200번 이상의 분출이 있었습니다. 진흙 화산은 진흙, 물, 가스의 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가스가 모인 포켓이 지하에서 형성되고 표면으로 밀려나면 나중에 진흙이 분출되어 사방으로 튀게 되는데요. 이 화산은 볼리비아의 노스 윤가스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 하나이자 가장 위험한 도로입니다. 아찔한 높이의 절벽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울창한 볼리비아 정글과 안개가 자욱한 산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멋진 경치입니다. 하지만 3m 폭의 도로를 달리고 있고 그중 일부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름이 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험난한 산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데 가드레일이 없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파키스탄의 후사인이 다리를 고려해보세요. 이 다리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출렁다리지만 파키스탄에서 유일한 다리는 아닙니다. 보리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질고 긴장감 넘치는 횡단 구간으로 다리의 판자가 많이 떨어져 나갔고 전체 구조물이 바람에 불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근처에 보이는 낡고 부서진 다리는 비명을 지르며 추락할 것 같다는 인상을 더할 뿐입니다. 그래도 아래 호수가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물에 빠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론 호수에 물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의 pH는 피부를 녹이는 10.5로 물이라고 하기에는 알칼리성 수프에 가깝습니다. 이곳이 평화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 살고 싶어하는 생명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홍학무리가 몇 계절마다 번식을 위해 나트론 호수에 찾아오고 그 기간 동안 이곳은 백분홍빛 낙원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반면에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함몰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외계 풍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일 겁니다. 소금 유황철로 만들어진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언덕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온도와 독성 광물의 조합으로 이곳은 절대 살 수 없는 곳이며 이곳을 방문하는 연구자들은 이 계곡에서 미세한 생명체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른 행성처럼 아름답고 황량한 곳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섬이 있습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이름 그대로 뱀으로 가득한 섬이죠. 실제로 뱀, 특히 독사가 너무 많아서 브라질에서는 모든 방문객의 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도 해안에 내리자마자 독사에 물릴 수 있는 곳에 용감하게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플라이 가널천은 인간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1916년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곳은 그저 사막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나와서 식수로 부적합했죠. 50년 후 또 다른 시도가 있었지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운 게 없나요? 어쨌든 뜨거운 물은 땅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왔고 오늘날에는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물든 거대한 간헐천 군락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거나 데이거나 떨어질 수 있는 곳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고요한 숲속을 산책해 보세요. 이곳은 일본에 있는 사가노 대나무 숲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자연공원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운드스케이프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인 교토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보세요.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레이트 블루홀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벨리 제한에 위치한 이 거대한 싱크홀은 유명한 관광 명소로 특히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동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깊이 잠수할수록 더 기이하고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어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으로 황소상어와 귀상어가 한 번 이상 목격된 적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곳에서 수건을 준비해 바베큐를 즐길 준비하세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땅속에 또다시 거대한 구멍이 생겨서 불타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아에서 이곳을 발견한 지질학자들은 지하의 인화성이 강한 가스인 메탄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을 질렀고 그 이후로 구멍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폭이 60m가 넘고 깊이가 30m가 넘는 이 구멍은 언제 연료가 바닥날지 아무도 모릅니다.